아들의 끊임없는 울음 앞에서 그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취약함이 드러났다. 재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아버지였다. 돌봄은 돈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알렉산더는 가슴이 조여왔다. 회의실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7달 된 아기 하나 달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손에 쥔 우유병이 떨렸다. 오마르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졌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작은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인지 절감했다. 레일라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오마르를 단번에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다. 철저히, 완전히 혼자였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지만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아미나는 전날 밤 갑자기 가족 문제로 오지 못한다고 연락했다. 신뢰할 만한 다른 유모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 그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단지 몇 시간의 비행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오마르의 작은 손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어쩌면 엄마를 찾는 것일지도 몰랐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알렉산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넉 달을 떠올렸다. 레일라가 떠난 뒤 그는 일에 몰두했다. 오마르는 유모들과 함께 있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주말에도 회의가 있었다. 아들을 안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제대로 마주 본 적은 또 몇 번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오마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이에게 그는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었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서 엄마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눈을 감았다. 레일라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오마르를 잘 돌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시간을 함께 보내달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돈과 좋은 유모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마르의 울음 속에서 레일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흔들렸다. 난기류였다. 오마르의 울음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알렉산더는 무력하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본 적이 없었다. 기내에 울려 퍼지는 오마르의 울음소리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빅토리아 노리스는 몇 줄 뒤에 앉아 있었다. 수년간 소아과 간호사로 일해온 그녀에게 아기의 울음은 낯선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를 불편하게 한 것은 울음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이었다. 주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니 알렉산더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며 서툴게 애쓰고 있었다. 그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 완벽한 양복, 고급 시계, 수제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권력 있는 남자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은 겉모습이 주는 통제력과 대조를 이루었다. 빅토리아는 본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았고 늘 뒤로 물러서 있는 편을 택했다. 특히 고급 의류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낡은 청바지와 헐렁한 가디건, 차림의 자신은 더욱 어울리지 않았다. 비즈니스석 좌석은 승진 축하금과 저축한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기의 고통과 아버지의 좌절감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면의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의 세계는 너무 달랐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아이의 안녕만이 중요했다. 오마르는 고통스럽게 흐느끼며 울음에서 간헐적인 신음으로 바뀌었다. 빅토리아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도움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그녀는 물러섰다. 그러나 아기가 다시 날카롭게 울자
알렉산더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발견했다. 그 순간의 단순한 결정이 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다. 빅토리아는 손을 내밀었다. 알렉산더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마르를 건넸다. 아기의 작은 몸이 그녀의 팔에 안기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세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다. 빅토리아는 평생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봐왔다.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안아보았다. 그러나 지금 품에 안긴 오마르는 달랐다. 이 아이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다. 엄마를 잃은 아이였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도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다. 그 공허함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알고 있었다. 오마르의 울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래서 더욱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녀는 알렉산더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두려움이었다. 빅토리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함께 찾아줄 수 있었다. 적어도 이 비행 시간 동안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알렉산더는 그 미소에서 희망을 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해해 주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른 승객들도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빅토리아는 조심스럽게 오마르를 흔들었다.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낯선 여성이 몇 분 만에 이루어낸 것을 그는 1시간 동안 하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빅토리아는 오마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 작은 접촉에서 그녀는 연결을 느꼈다. 이 아이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도 이 아이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일에만 집중했다.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뤘다. 친구도 적었고 연애도 하지 않았다. 병원과 집으로 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마르를 안고 있는 이 순간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목적을 느꼈다. 의미를 느꼈다. 오마르를 품에 안은 빅토리아는 능숙하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아기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안고 자세를 자연스럽게 조정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처럼 보였다. 알렉산더는 말없이 지켜보며 울음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아기의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하며 비행 중 기압 변화가 아기들에게 자주 불편함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수수하고 조용한 이 여성이 보여주는 지식에 감탄했다. 그녀가 면 손수건으로 즉석에서 작은 흡입 장치를 만들자 오마르는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빨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아기는 긴장이 풀렸고 눈꺼풀이 반쯤 감겼으며 호흡이 고르고 평온해졌다. 조금 전까지 무너질 것 같던 알렉산더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거의 마법 같았지만 빅토리아에게는 그저 돌봄과 기술과 감수성일 뿐이었다. 주변의 긴장이 사라졌다. 비난의 시선은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비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알렉산더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낯선 사람으로 나타난 이 여성이 이제 그의 아들을 애정 어린 손길로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외모와 보여준 능력 사이의 대조가 알렉산더를 당황스럽게 했다. 전문가와 전문의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온 그는 이렇게 진실한 몸짓이 자신의 일상적인 세계 밖에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두 개의 먼 세계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한 아이의 연약함과 한 낯선 사람의 관대한 행동으로 이어진 다리였다. 알렉산더는 오마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그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빅토리아는 오마르를 부드럽게 흔들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알렉산더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떤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그 멜로디는 위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지난 넉 달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레일라를 잃은 슬픔, 오마르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빅토리아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직 이해만이 있었다. 알렉산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인지 모르겠다고. 빅토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모두가 배워가는 것이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말이 알렉산더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오마르는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입술이 가볍게 움직였다. 꿈을 꾸는 듯했다. 빅토리아는 아기를 천천히 알렉산더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받아 안았다. 오마르의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작은 심장에 박동이 전해졌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녀를 붙잡았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더 배우고 싶었다. 그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다. 빅토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연결이 만들어졌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오마르가 빅토리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자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긴장감은 햇빛 아래 안개처럼 사라졌다. 알렉산더는 여전히 이 여성의 놀라운 능력에 충격을 받은 채 그녀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제안했다. 아기가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에는 오마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빅토리아는 런던에 살며 세인트 토마스 아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다. 밀라노로 가는 이유는 중요한 면접 때문이라고 했다. 알렉산더도 런던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하며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슬픔을 담아 오마르의 어머니가 몇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빅토리아는 존중과 공감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알렉산더의 말 속에서 죄책감과 슬픔을 짊어진 사람의 고통을 느꼈다. 강인한 외모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의 목적은 공유했다.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 나란히 앉아있는 이 순간 그들은 단지 각자의 여정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알렉산더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 수수한 여성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힘은 연민에서 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어떤 문제는 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 경청, 그리고 겸손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빅토리아는 오마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기들은 순수하다고, 거짓을 모른다고, 그들은 안전한 곳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알렉산더는 그 말을 되새겼다. 오마르가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기는 그녀를 신뢰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것은 그에게 드문 일이었다. 그는 빅토리아를 관찰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비싼 옷도 입지 않았고 세련된 화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있었다. 진정성이 있었다. 순수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위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다. 그는 평생 가식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의 돈과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빅토리아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했다. 기내는 조용했다. 승무원들이 음료를 나눠주며 지나갔다. 알렉산더는 커피를 주문했고 빅토리아는 차를 주문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미숙아들과 일한다고 했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 싸워야 하는 아기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 아기들을 구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고 느껴졌다. 알렉산더는 감동받았다. 이 여성은 단순히 직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명을 살고 있었다. 그는 레일라를 떠올렸다. 그녀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예술을 사랑했고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났다. 오마르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남길 시간도 없이. 알렉산더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다. 빅토리아가 여기 있어서, 그녀가 도와줘서, 그녀가 이해해줘서.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빅토리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해냈을 거라고. 아버지들은 항상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자신은 달랐다고. 자신은 길을 잃었다고. 그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에 놀랐다. 그는 보통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만 빅토리아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필요한 전부였다. 누군가 들어주는 것, 누군가 이해하는 것. 빅토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떻게 간호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픈 아기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소명이 되었는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 상실이 그녀를 형성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게 만들었다고. 알렉산더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연결을 느꼈다. 그들 둘 다 상실을 알고 있었다. 둘 다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오마르는 빅토리아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름다워요라고 말했다. 레일라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컸다. 빅토리아는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 접촉은 짧았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위로였다. 연결이었다. 약속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빅토리아가 오마르를 안고 있는 자연스러움, 그녀가 말하고 듣는 부드러움이 알렉산더에게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을 주었다. 그녀는 미숙아들과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비행기 같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하는 특별한 기술들을 배웠다고 했다. 알렉산더는 귀에 깊게 들었다. 자신의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 여성에게 매료되었다. 빅토리아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코널의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오마르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다. 가끔 몸을 움직였지만 마치 그곳이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렉산더가 혼자 아버지 노릇을 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그를 안심시켰다. 모든 초보 아버지는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다고.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그녀가 그렇게 확신과 섬세함으로 말하는 방식이 알렉산더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 레일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천천히 그는 방어벽을 내렸다. 대화는 기억들, 나눔들, 그리고 편안한 작은 침묵들 사이로 흘러갔다. 오마르가 배고파서 깨어났을 때 빅토리아는 그에게 젖병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아기를 안는 방법, 배고픔과 불편함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렉산더는 그녀가 그렇게 능숙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이 드러났다고 느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 여성은 고요한 존재로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신뢰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섬세하지만 강한 손이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손,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돌본 손,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손. 알렉산더는 목이 메었다. 이 여성은 천사였을까? 아니면 단지 올바른 순간에 나타난 올바른 사람이었을까? 그는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빅토리아는 오마르에게 젖병을 먹이며 부드럽게 노래했다. 알렉산더는 그 멜로디를 알아차렸다. 영국의 자장가였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웠다. 오마르는 눈을 반쯤 감고 평화롭게 먹었다. 알렉산더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이 완벽한 평화의 순간을,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비록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상했지만 그는 빅토리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도와주었냐고, 왜 낯선 사람을 도왔냐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알렉산더는 그 단순함에 감동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모든 것이 이익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달랐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마르가 젖병을 다 먹었다. 빅토리아는 아기를 어깨에 올려 트림을 시켰다. 알렉산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배웠다. 그는 메모했다. 기억했다. 다음번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빅토리아 덕분에 그녀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자신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빅토리아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친절이 이유가 필요한가요?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다. 모든 행동은 계산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선했다. 아무 대가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빅토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특별해요, 정말로. 그 말이 그들 사이에 걸렸다. 무게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둘 다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였다. 알렉산더는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평화가, 이 연결이. 그는 빅토리아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너무 전방적일까, 너무 갑작스러울까.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기회가 지나갔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비행 내내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조용한 연결을 만들어갔다. 작은 몸짓들과 오마르의 존재로 이어진 연결이었다. 아기는 이제 두 사람 모두와 점점 더 편안해 보였다. 먹이를 마친 오마르는 아버지 셔츠의 단추를 가지고 놀았다. 호기심과 평온함을 보였다. 빅토리아는 아기의 운동, 발달을 칭찬했다. 힘과 협응력을 관찰했다. 이것은 알렉산더를 놀라게 했다.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로서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비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밀라노의 땅이 창문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 조종사가 하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빅토리아는 경고했다. 착륙 중 기압이 오마르에게 더 불편할 것이라고. 즉시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다시 부드러운 마사지 동작을 시작했다. 가벼운 노래와 함께 아랍 전통 노래였다. 알렉산더는 그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살아난 그 오래된 기억이 그를 감동시켰다. 착륙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오마르는 침착했다. 빅토리아의 돌봄으로 보호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비행기의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었다. 여정이 끝났을 때 알렉산더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빅토리아는 단지 비행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아버지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오마르를 돌려주려 할 때 그는 주저했다.
하기까지 함께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몸짓은 단순했지만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울음으로 시작된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우연한 만남이 이제 더 큰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 크기는 아직 둘 다 알 수 없었다.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짐을 내렸다. 서둘렀다. 하지만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천천히 움직였다. 오마르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다. 아기는 평화로웠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순간들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승객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빅토리아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불편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단지 도움을 준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소속감 같은 것. 마치 여기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은. 그녀는 그 감정을 떨쳐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몇 시간밖에 알지 못했다.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의 공기는 신선했다. 밀라노의 향기가 났다. 커피와 패션과 역사의 향기. 알렉산더는 오마르를 안았다. 아기는 아버지의 품에서도 편안했다. 빅토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안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자신감 있었다. 더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 덕분이었다. 그들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었다. 나란히. 침묵 속에서.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말 없이도. 그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다. 이 연결의 자연스러움. 이 이해의 즉각성. 마치 그들이 평생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빅토리아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찾았다. 알렉산더는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손이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서 전기가 흘렀다. 둘 다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들은 출구로 향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신이 이 여성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어쩌면 영원히. 공항 밖의 공기는 상쾌했다. 밀라노의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커피, 향수, 그리고 오래된 돌의 냄새. 알렉산더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빅토리아는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았다. 너무 화려했다. 그녀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녀의 주저함을 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발요, 호텔까지만이라도. 오마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진실이었다. 아기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녹아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탔다. 내부는 편안했다. 부드러운 가죽 좌석, 조용한 엔진 소리. 빅토리아는 오마르를 안았다. 아기는 즉시 그녀에게 안겼다. 작은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알렉산더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좋은 방식으로. 이것이 옳았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였다. 그의 아들이 누군가의 품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것을 레일라 이후로 처음이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밀라노의 거리들을 지나갔다. 빅토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건물들, 우아한 사람들. 그녀는 이 도시를 사랑했다. 항상 여기서 일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었다. 면접이 잘 되면 그녀는 긴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장이었다. 착륙 후 다가오는 이별이 알렉산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빅토리아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의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이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약간 주저하며 받아들였다. 그들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는 길에 알렉산더는 빅토리아의 지도를 받아 더 자신 있게 오마르를 돌보았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비서가 이미 고급 차량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수수한 여성이 강력한 왕족의 아기를 안고 있는 이례적인 광경이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다. 차 안에서 빅토리아는 알렉산더에게 다시 젖병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오마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다시 보여주었다.
그는 존중하며 들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빅토리아는 의학 연구에 기여하고 자원이 부족한 병원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공유했다. 알렉산더는 투자와 사업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이 여성을 존경했다. 빅토리아가 묵을 호텔에 가까워지면서 알렉산더는 주저했다. 이별이 너무 이른 것 같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하지만 잃고 싶지 않았다. 호텔 입구에서 그녀는 차와 배려에 감사했다. 오마르가 그녀를 향해 작은 팔을 뻗으며 이별에 항의했을 때 둘 다 미소 지었다. 그 몸짓에 감동받았다. 마치 아기가 순수함 속에서 방금 만들어진 이 유대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쉽게 끊기고 싶지 않은 유대를 빅토리아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작은 가방을 들었다. 알렉산더는 창문을 내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마르도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렉산더가 아기의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이 그들 사이에 걸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문이 그녀 뒤로 닫혔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공허함을 느꼈다. 이상했다. 그는 그녀를 몇 시간밖에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없으니 무언가 빠진 것 같았다. 오마르도 느낀 것 같았다. 아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빅토리아를 찾는 듯했다. 알렉산더는 아들을 달래며 속삭였다. 곧 다시 만날 거라고. 그는 그것을 약속으로 만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밀라노의 거리를 통과했다. 알렉산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호텔에 있었다. 빅토리아와 함께. 그는 그녀의 번호를 물어봤어야 했다. 연락을 유지할 방법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끝이었을까? 단 하루의 만남, 아름답지만 짧은. 오마르가 울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젖병을 준비했다. 빅토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해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해냈다. 오마르는 진정했다.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작은 승리를 느꼈다. 그는 배우고 있었다. 그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 덕분이었다. 그 낯선 여성, 천사 같은 여성, 그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꾼 여성.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어떻게든. 밀라노는 큰 도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면접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자원이 있었다. 인맥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운전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실까요, 선생님? 알렉산더는 어머니의 주소를 말했다. 빌라, 밀라노 외곽에 있는 아름다운 집, 이사벨라가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곳. 그는 그녀에게 오마르를 보여주러 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빅토리아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이해할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이해했다. 차는 도시를 떠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리브 나무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포도밭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웠다. 평화로웠다. 오마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큰 눈으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발견하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그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빅토리아가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알렉산더는 오마르와 함께 어머니 이사벨라의 저택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손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은 따뜻했다. 가정부 카를라가 애정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아기에게 매료되었다. 이사벨라는 수술 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처음으로 안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고집했다. 오마르를 품에 안았을 때 할머니는 감동했다. 아기의 얼굴에서 레일라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오마르는 낯선 품에도 잘 반응했다. 아랍어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에 호기심을 보였다. 익숙한 소리였다. 우아하고 침착한 이사벨라는 비행에 대해 질문했다.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여성의 몸짓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솔직하게 말했다. 간호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사벨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어조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 대해 더 말해봐라고 단호한 모성으로 요청했다. 알렉산더는 절제된 방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그가 숨기려는 것을 이해했다. 그 여성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목소리와 간호사를 언급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가 다음 며칠 동안 그녀를 초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를 데려와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평생 동안 말하지 않은 감정을 감지하는 법을 배운 이사벨라는 알렉산더에게서 단순한 감사 이상의 것을 보았다. 새로운 희망의 각성을 보았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빅토리아는 일시적인 도움으로 그의 삶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오마르를 요람에 눕혔다. 아기는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발코니로 나갔다. 밀라노의 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별들이 빛났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사벨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에 대해 말해봐, 진짜로. 알렉산더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빅토리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오마르를 진정시켰는지, 어떻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하지만 그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서 드러났다. 이사벨라는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레일라는 네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할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알렉산더는 눈물을 참았다. 너무 빨라요 라고 속삭였다.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에는 시간표가 없어. 사랑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와. 그리고 너는 지금 필요해. 오마르도 필요해. 그 말들이 알렉산더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기 무서웠다. 다시 느끼기 무서웠다. 다시 잃을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빅토리아를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부드러움을, 그녀의 힘을.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단 하루였다. 하지만 어떤 하루들은 평생을 바꾼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하루였다. 이사벨라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내일 그녀에게 전화해 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다. 알렉산더는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빅토리아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호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 그녀도 그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희망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밀라노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였다. 아름다운 도시, 역사의 도시.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도시. 그는 심호흡했다. 내일이 왔다. 그리고 내일 그는 빅토리아에게 전화할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볼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무언가 진실한 것을, 무언가 영원한 것을.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쳤다. 빅토리아에 대한 생각들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오마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요람 옆에 서서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이 그를 빅토리아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연결을 끊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빅토리아의 번호를 찾았다. 비서가 호텔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너무 이른가, 너무 갑작스러운가.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녀가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졸린 듯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알렉산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는 면접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빅토리아는 오늘 오후에 있다고 말했다. 긴장된다고.
알렉산더는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는 완벽할 거라고. 어떤 병원이든 그녀를 갖게 되면 행운일 거라고. 빅토리아는 웃었다. 그 웃음이 전화선을 통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물었다. 면접 후에 만날 수 있겠냐고. 오마르가 그녀를 그리워한다고.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기는 정말로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도 그녀를 그리워했다. 빅토리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네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주저없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면접이 끝난 후 중심가의 카페에서 알렉산더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기쁨을 느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쁨을. 이사벨라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전화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만나요. 이사벨라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좋아. 가서 준비해. 그리고 알렉산더, 진실해. 내 마음에 진실해. 알렉산더는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 차린 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너무 캐주얼한 것은 존중이 부족해 보일 것이다. 그는 중간을 선택했다. 단순한 셔츠와 바지. 우아하지만 편안한. 그는 샤워를 했다. 면도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그는 달라 보였다. 눈에 빛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오마르가 깨어났다. 알렉산더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오늘 빅토리아 아주머니를 만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아기는 소리를 냈다. 기쁨의 소리 같았다. 그는 웃었다. 너도 기대되는구나. 그는 오마르에게 먹이를 주었다. 빅토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기저귀를 갈았다. 옷을 입혔다.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 그리고 잘 해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배우고 있었다.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가 다가왔다. 알렉산더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사벨라는 그를 지켜보며 웃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 같네 라고 놀렸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아직 아니에요. 이사벨라는 눈썹을 올렸다. 아직? 그러니까 곧.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만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오마르를 안았다. 차에 탔다. 그리고 빅토리아를 만나러 갔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녀에게 말할까?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녀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말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감정이 너무 컸다. 너무 깊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오마르를 안았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빅토리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그의 세상을 밝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이 길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졌다. 카페의 소음, 사람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그들만 있었다. 그리고 오마르, 작은 가족처럼. 빅토리아는 오마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기는 기뻐하며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었다. 알렉산더는 웃었다. 그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빅토리아는 오마르를 안았다.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나도 그리워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둘 다요. 그 말이 그들 사이에 걸렸다. 의미로 가득 찼다. 약속으로. 알렉산더는 숨을 멈췄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결을, 이 무언가를. 그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레일라가 떠난 이후로 그는 진정으로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알렉산더와 빅토리아의 재회는 면접 직후에 이루어졌다. 차량이 호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깨어있고 주의 깊은 오마르와 눈에 띄게 더 침착한 알렉산더를 마주했다.
아침은 평온했다. 아기는 잘 잤다. 그들은 이사벨라의 집으로 향했다. 빅토리아가 오마르의 할머니를 만날 곳이었다. 가는 동안 알렉산더는 빅토리아가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을 관찰했다. 손가락을 내밀었고 오마르는 즉시 그것을 잡았다. 그 몸짓은 단순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친밀함을 드러냈다. 도착했을 때 카를라가 그들을 맞이했다. 정원으로 안내했다. 이사벨라가 꽃들로 둘러싸인 차양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여인은 우아했다. 옆에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지만 부드러움과 호기심으로 빅토리아를 맞이했다. 두 여성 사이에 조용한 관찰의 순간이 있었다. 이어서 정중한 말들이 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사벨라는 간호사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주에 깊게 듣고 감탄했다. 오마르가 빅토리아의 품에서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알아차렸을 때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 아이가 그녀를 신뢰한다고. 그리고 아기들은 항상 어른들이 무시하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옆에 앉은 알렉산더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섞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빅토리아와 이사벨라 사이의 어울림은 조화로웠다. 마치 이미 그들 사이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원을 산책한 후 이사벨라는 빅토리아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초대했다. 초상화와 추억으로 장식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소수만 아는 알렉산더의 모습들을 드러냈다. 그것은 두 영혼을 가까이 하려는 미묘한 시도였다. 가장의 눈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얽혀 있었다. 방문은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심어진 소속감의 씨앗으로 끝났다. 빅토리아는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상했다. 그녀는 이런 사치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영이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다. 이사벨라는 그녀를 단순히 방문객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대했다. 알렉산더는 두 여성이 함께 웃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이 부풀었다. 이것이 옳다고 느꼈다. 이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빅토리아가 여기 있는 것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의 아들과 함께, 그와 함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빨리 가능한가? 하지만 그는 답을 알았다. 그렇다고,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저녁이 다가왔다. 빅토리아는 떠나야 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다. 알렉산더는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오마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빅토리아는 멈췄다. 돌아서서 알렉산더를 바라보았다. 오늘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길어졌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찼다. 알렉산더는 키스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빠를 것 같았다.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다. 빅토리아는 차에서 내렸다.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들어갔다. 알렉산더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웃었다. 오마르를 바라보았다. 우리 운이 좋아 라고 속삭였다. 아주 운이 좋아. 그리고 그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의 미래는 밝았다. 처음으로 레일라가 떠난 이후로 그는 미래를 고대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빅토리아가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빌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어땠니? 알렉산더는 앉았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사벨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특별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말했다. 빅토리아와의 대화, 그녀의 웃음, 그녀가 오마르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이사벨라는 들었다. 기뻐했다.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다시 느끼는 것을, 다시 사랑하는 것을. 내일 다시 만날 거니? 이사벨라가 물었다.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네, 그녀가 원한다면. 이사벨라는 웃었다. 그녀는 원할 거야. 나는 확신해. 그녀의 눈에서 봤어. 그녀도 느끼고 있어. 그 말이 알렉산더에게 희망을 주었다. 용기를. 그는 할 수 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다시 행복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와 함께.
밀라노에서의 오후는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이사벨라의 집 방문 후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역사적인 중심가를 산책하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오마르와 함께 도시의 심장부를 걸었다. 두오모가 보이는 카페에 멈췄다. 점심을 먹는 동안 그들은 아기가 호기심 어린 표정과 자발적인 몸짓으로 직원들과 손님들의 미소를 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마르가 빅토리아 옆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분명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 빅토리아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각 설명은 실용적인 예시와 인내심과 격려로 가득했다. 알렉산더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조언들을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식사 후 그들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갤러리를 걸었다. 모자이크 바닥 조명, 소리들이 오마르를 매혹시켰다. 빅토리아는 이런 감각적 노출이 아기의 신경학적 발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더는 지금까지 돌봄을 단지 안전과 신체적 편안함과만 연관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에 대한 감탄이 매 순간 커졌다. 사랑과 지식의 실질적인 시연마다 그들은 갤러리의 중앙 돔 아래에 섰다. 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렸다. 오마르는 위를 올려다보며 기뻐하는 소리를 냈다. 빅토리아는 웃었다. 그는 아름다움을 이해해요. 알렉산더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빅토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밀라노의 거리들을 통과했다. 우아한 건물들, 패션 부티크들, 예술 갤러리들. 오마르는 모든 것에 매혹되었다. 색깔들, 소리들, 사람들. 빅토리아는 알렉산더에게 말했다. 그는 세상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 나이의 모든 경험이 그의 뇌를 형성해요.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있었다. 단지 아기를 돌보는 법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법을.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았다. 오마르는 빅토리아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부풀었다. 이것이 가족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생 집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찾았다. 이 여성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빅토리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에 대해요. 그녀는 숨을 멈췄다. 좋은 생각이기를 바래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최고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이 길어졌다. 주변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그들만 있었다. 그리고 잠든 아기, 완벽한 평화 속에서 해가 졌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야 했다. 알렉산더는 떠나기 싫었다.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레도.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갈 것이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빅토리아는 변화를 알아차렸다. 알렉산더가 변화하고 있었다. 더 참여하고, 더 주에 깊고, 더 아버지다웠다.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러웠다.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겉보기에는 반대되는 두 세계를 차 안에서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오마르는 빅토리아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운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밀라노의 불빛들을. 그는 생각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지 도시가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힘, 그녀의 부드러움. 그는 평생 이런 여성을 만난 적이 없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빅토리아는 오마르를 조심스럽게 알렉산더에게 건넸다. 아기는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알렉산더도 내렸다. 그는 그녀를 문까지 걸어가게 했다. 신사처럼. 그들은 입구에 섰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감사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더 좋아요. 모든 순간이. 빅토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애정을, 존경을.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사랑을. 그는 말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의 세상을 밝혔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쳤는지. 하지만 말들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빨랐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단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들 속에서 모든 것이 말해졌다. 잘 자요.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도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다. 오마르와 함께.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가득했기 때문이다. 희망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는 차로 돌아갔다. 오마르를 카시트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알렉산더는 운전석에 앉았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단지 앉아 있었다. 생각하며, 느끼며, 오늘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으며, 그리고 내일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다음 날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꾼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빅토리아가 면접에 합격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밀라노의 새 직책에 대한 채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소식으로 빛났다. 나중에 알렉산더와 오마르를 만났을 때 그녀의 빛나는 표정이 성공을 드러냈다. 알렉산더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비록 그의 눈에 약간의 우려가 스쳤지만 그녀가 도시에 남는다는 것이 자동으로 그들이 가까이 지낼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런던으로 곧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이사벨라의 집에서 소식은 열정적으로 축하받았다. 항상 관찰력 있는 여인은 예상치 못한 것을 제안했다. 빅토리아가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 윙을 제공했다. 젊은 여성은 망설였다. 관대함 앞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주장은 확고했다. 오마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그를 그렇게 진정시키는 기준점을 잃지 않도록.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숙고한 후 빅토리아는 받아들였다. 이사가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저택 내부에 아파트는 호화로웠다. 그녀가 살아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또한 아늑했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빅토리아는 빠르게 병원팀의 존경을 얻었다. 미수가 돌봄을 위한 그녀의 혁신적인 방법들이 주목을 받았다. 매일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오마르 돌봄 루틴에 대해 알렉산더를 가르치는데 시간의 일부를 바쳤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선언 없이, 서두름 없이. 이사벨라는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 사이에 드문 무언가가 꽃피는 것을 보았다. 아이에 대한 헌신과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의 친밀함으로 만들어진 유대를. 어느 날 저녁, 빅토리아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밀라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런던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꿈 같은 직업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그 생각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사랑. 그녀는 그 단어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 그녀의 생각 속에. 그녀는 알렉산더를 사랑했나?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느꼈다. 깊은 무언가를, 진실한 무언가를. 그를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의 미소가 그녀의 하루를 밝혔다. 그의 존재가 그녀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알렉산더가 거기 있었다. 오마르를 안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아기를 안았다. 괜찮아요. 항상 환영이에요. 알렉산더는 머뭇거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켜났다. 그는 들어왔다. 방을 둘러보았다. 편안해요. 빅토리아는 웃었다. 너무 편안해요. 익숙해지는 게 무서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익숙해지세요. 제발.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무세요.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걸렸다. 무게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빅토리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오마르가 그녀를 구했다. 아기가 하품했다. 그들은 웃었다. 긴장이 깨졌다. 하지만 감정은 남았다. 그들 사이에 걸린 채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첫 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빅토리아는 병원에서의 새로운 루틴에 적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그녀의 평판이 그녀보다 앞서왔다. 미수가 돌봄의 전문가, 혁신적인 방법을 가진 그녀는 겸손했다. 친절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항상 알렉산더와 오마르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놀았다. 이야기를 읽었다. 목욕 시간을 공유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들이 항상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항상 가족이었던 것처럼. 어느 날 밤 오마르를 재운 후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발코니에 앉았다. 별들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며 침묵 속에서. 하지만 평화로운 침묵. 행복해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엄청나게요. 당신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키스했다. 별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달콤하게. 그리고 그 순간 빅토리아는 알았다. 그녀는 집에 있다고, 진짜로, 완전히, 영원히. 밀라노에서의 날들은 독특한 루틴으로 이어졌다. 빅토리아는 이제 빌라의 게스트 윙에 임시 거주자로 지냈다. 병원 일과 알렉산더와 오마르와의 시간 사이에서 시간을 나눴다. 오후는 아기 돌봄에 대한 실용적인 수업에 바쳐졌다. 그녀는 아기를 목욕시키는 법을 가르쳤다. 표정을 해석하는 법을, 발달 각 단계에 적합한 자극을 만드는 법을. 알렉산더는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헌신으로 배움을 흡수했다. 레일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로서 유용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그가 오마르에게 아랍어로 이야기를 읽는 동안 빅토리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대가 굳건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알렉산더는 레일라가 오마르가 이중 언어로 자라기를 원했다고 공유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것이었다. 그는 아랍어를. 기억과 애정으로 가득 찬 이 교환이 빅토리아를 깊이 감동시켰다. 고요한 밤 정원에서 오마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알렉산더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감사했다. 그는 말했다. 그녀가 그들의 삶을 바꿨다고. 하지만 빅토리아는 형식적인 감사를 거절했다. 당신들이 함께 꽃피는 것을 보는 게 진정한 보상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했다. 둘 다 그곳에서 무언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주저했다. 이사벨라는 항상 관찰했다. 아들이 빅토리아와 오마르를 볼 때 눈빛의 빛을 알아차렸다. 간호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를 바라보는 방식을. 적절한 순간에 그녀는 빅토리아를 정원에서 도와달라고 초대했다. 경험 많은 어머니의 섬세함으로 언급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도요. 빅토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불안해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그 대화는 조용한 인식을 봉인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사벨라는 계속했다. 내 아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레일라의 상실은 그를 거의 파괴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뭔가를 돌려주었어요. 희망을, 기쁨을, 삶을.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단지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사벨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은 했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해요. 당신도 그를 느끼고 있나요? 빅토리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대답할 수 있었나? 그녀는 인정할 수 있었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거의 보이지 않게. 하지만 이사벨라는 보았다. 좋아요. 나이든 여인이 미소 지었다. 그럼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 다 자격이 있어요. 오마르도 자격이 있어요. 완전한 가족을 가질 자격이. 그 말들이 빅토리아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이사벨라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다. 느끼기 무서웠다. 사랑하기 무서웠다. 다시 상처받기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렉산더를 떠올렸다. 그의 친절을, 그의 힘을, 그의 취약함을.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와 함께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무섭네요. 이사벨라는 웃었다. 사랑은 항상 무서워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그날 밤 빅토리아는 잠들 수 없었다. 이사벨라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녀는 알렉산더를 느끼고 있었나? 그렇다.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나?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꽃들을 밝혔다. 아름다웠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렉산더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눈, 그의 손길,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빨리 뛰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알렉산더를 정원에서 보았다. 오마르와 놀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섰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녀의 가슴이 부풀었다. 애정으로, 사랑으로 알렉산더가 그녀를 보았다.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갔다. 그에게로, 오마르에게로, 그녀의 가족에게로. 그녀는 오마르를 안아 올렸다. 키스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바라보았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녀는 웃었다. 눈물을 통해 사랑해요 당신을, 오마르를, 이 모든 것을. 알렉산더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단단히. 저도 사랑해요. 얼마나 오래 말하고 싶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들은 키스했다. 오마르가 그들 사이에서 웃으며 그것은 완벽했다. 그것은 옳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변화시켰다. 모든 것을. 감정의 확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왔다. 어느 날 밤 오마르가 고열과 무기력함을 보였다. 두려움이 알렉산더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정확하게 징후를 평가했다. 아기들에게 흔한 감염이라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심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진료 중 진단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지시하며 안심시켰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공황을 숨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빅토리아에게 감사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둘은 오마르를 돌보며 교대했다. 방의 침묵 속에서 아기의 열이 내리면서 알렉산더는 마음을 열고 말했다. 고백했다. 레일라가 죽은 이후 자신이 감정적으로 죽었다고 믿었다고. 일에 숨어 세상에서 멀어져. 하지만 빅토리아가 그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불붙였다고. 느낌을 인정하는 용기는 그녀의 절제된 감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저도 당신들 둘 없이 제 삶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램프 불빛 아래 손을 잡고 이전에 암묵적이었던 것을 봉인했다. 이어진 키스는 달콤했다. 평온했다. 조용한 약속들로 가득했다. 그 키스는 부드러웠다. 탐색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웠다. 알렉산더는 눈물을 느꼈다.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빅토리아는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를 가까이 안았다. 그들은 그렇게 있었다. 오랫동안. 오마르가 평화롭게 자는 동안 그들의 세계에서, 마침내 완전한 세계에서 이어진 날들에 아무것도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울림이 더욱 조화로워졌다.
새로운 존중이 있었다. 일상적인 몸짓에서 보이는 부드러움이 오마르는 이미 회복되었다. 이전에 외로웠던 두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이사벨라는 조용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집이 다시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애도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이 다시 태어나는 길로 변모했다. 어느 날 아침 알렉산더는 일찍 일어났다. 빅토리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했다. 커피, 빵, 과일. 하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가져갔다. 노크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놀란 듯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을 위한 아침이에요. 당신이 항상 우리를 돌보니까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돌보는 사람이었다.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그녀에게 주고 있었다.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트레이를 받았다. 침대에 앉았다. 알렉산더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들은 함께 먹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편안한 침묵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고마워요. 빅토리아가 속삭였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 당신 자신을 준 것에 대해. 빅토리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다음 날들은 꿈처럼 흘러갔다. 그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후 모든 것이 더 쉬워 보였다. 더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있었다. 함께 사랑 속에서. 이사벨라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기뻐했다. 카를라는 항상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심지어 정원사까지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빌라가 다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어느 날 오후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교회. 레일라가 묻힌 곳. 빅토리아는 놀랐다. 하지만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상실을. 그들은 무덤 앞에 섰다. 함께 오마르를 안고 알렉산더는 말했다. 레일라에게 빅토리아를 소개했다. 오마르를 돌보는 여성을, 그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 여성을. 빅토리아는 눈물을 흘렸다. 레일라에게 감사했다. 오마르를 주어서, 알렉산더를 만들어서.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 침묵 속에서, 존중 속에서. 그리고 떠날 때 빅토리아는 알았다. 레일라가 축복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미래를. 그리고 그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영혼에. 마침내. 다음 달들은 모두의 삶에 새로운 단계를 표시했다. 빅토리아는 빌라의 본관으로의 이사를 공식화했다. 이제 태어나는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병원에서 계속 일했다. 그곳에서 신생아학 분야의 그녀의 일이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방법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수가 돌봄의 기준이 되었다. 알렉산더는 한편 업무량을 줄였다.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바치기 시작했다. 사업 파트너들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더 가벼웠다. 더 존재했다. 더 인간적이었다. 빅토리아와의 어울림이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오후를 오마르와 보냈다. 놀고, 이야기를 읽고, 모든 새로운 진전을 따라가며. 그녀는 인내심 있게 그에게 가르쳤다. 아기의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그의 리듬을, 그의 필요를 이해하는 법을. 어느 날 오마르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 빅토리아는 조기 이중 언어 교육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알렉산더는 레일라도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돌아가신 아내의 노트를, 이유식 도입의 신중한 계획, 성장 이정표, 아들의 미래를 위한 소망들. 빅토리아는 각 줄을 경외심으로 읽었다. 그녀는 제안했다. 레일라의 존재를 오마르의 양육에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계속 따르자고. 제안은 감사로 받아들여졌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존중받았다. 새로운 단계의 애정으로 통합되었다.
별들 아래 저녁 식사에서 오마르를 재운 후 알렉산더는 다시 감사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섬세함으로 그의 손을 만졌다. 그들 사이의 공모가 자연스럽게 자랐다. 큰 선언 없이도. 사랑은 명백했다. 몸짓에서, 조용한 교환에서, 공유된 돌봄에서 그들은 저녁을 정원에서 보냈다. 촛불이 테이블을 밝혔다. 밀라노의 밤이 그들을 감쌌다. 레일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빅토리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렉산더는 놀랐다. 하지만 기뻤다. 그녀가 물어봐줘서. 그녀가 관심을 가져줘서. 그는 말했다. 레일라에 대해.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웃음.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 빅토리아는 들었다. 질투 없이, 분개 없이, 오직 존중만으로.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었나 봐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이 오마르를 돌보는 방식을, 당신이 저를 돌보는 방식을, 당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녀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그녀를 존중해요. 그녀의 기억을, 그녀의 유산을.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줘요.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그들은 키스했다. 별들 아래에서. 그 키스는 약속이었다. 과거를 존중하겠다는, 현재를 살겠다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이사벨라는 창문에서 지켜보았다.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들이 다시 행복한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자가 사랑받는 것을. 그리고 빅토리아가, 그녀가 결코 낳지 못한 딸이 마침내 집을 찾은 것을.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옳았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오마르의 첫 생일이 다가왔다. 빅토리아는 완벽한 파티를 계획했다.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레일라를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도 포함해서 그녀의 사진, 그녀의 좋아하던 꽃들, 그녀의 음악. 파티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마르는 작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놀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빅토리아는 모든 것을 조율했다. 사랑으로, 배려로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왔다. 알렉산더가 연설을 했다. 1년 전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그래서 오늘 오마르의 생일에 저는 또한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사랑을, 우리 미래를. 모두가 박수를 쳤다. 빅토리아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 알렉산더는 그녀를 키스했다. 모두 앞에서. 그리고 그것은 선언이었다. 약속이었다. 영원을 위한.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오마르는 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완벽한 하루였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인생이에요. 당신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별들 아래에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시간은 확립되는 새로운 루틴 속에서 가볍게 흘렀다. 빅토리아와 알렉산더 사이의 관계는 필요에 기반했던 것에서 깊은 감정적 유대로 변모했다. 그들은 직업적 약속과 가족과의 순간들 사이에서 날들을 보냈다. 그리고 모든 작은 몸짓이 그 독특한 유대의 구축을 강화했다. 오마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다. 생기 있고 호기심 많고 애정 어린 성격을 보였다. 둘의 돌봄이 안전과 사랑으로 그의 환경을 형성했다. 조화는 그들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지되었다. 빌라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아기와 노는 그들을 지켜보던 노부부가 그들을 가족으로 착각했다.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정정하지 않고. 빅토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들을 이어주는 감정의 증거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알렉산더는 그녀를 첫 키스를 나눴던 정원으로 데려갔다. 오마르는 이제 기어다니며 기쁨으로 환경을 탐험했다. 바로 거기 아들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알렉산더는 빅토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작은 상자에서 섬세한 반지를 꺼냈다. 사파이어로 둘러싸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이 애도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빅토리아는 감동했다. 주저없이 예스라고 말했다. 오마르는 마치 순간을 이해한 것처럼 손뼉을 쳤다. 둘에게서 웃음을 자아냈다. 그 순간은 완벽했다. 마법 같았다. 영원했다. 알렉산더는 일어섰다.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은 키스했다. 길고 깊고 열정적으로. 오마르는 그들 주위를 기어다녔다. 기쁜 소리를 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이사벨라는 발코니에서 지켜보았다.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사랑을 찾은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자가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될 것을. 결혼식은 같은 정원에서 열렸다. 빅토리아의 부모님이 코널에서 결혼식을 목격하러 왔다. 축하는 친밀했다. 하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알렉산더는 서약에서 약속했다. 좋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오마르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빅토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모든 사랑으로 작은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밀라노의 하늘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불가능한 것 위에 구축되었지만 진실한 애정으로 지탱되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들은 춤을 췄다. 첫 춤을 남편과 아내로서. 오마르는 이사벨라의 품에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 지으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리셉션은 단순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음식, 와인, 웃음, 사랑. 빅토리아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제 딸이 사랑을 찾은 것을 보니 기쁩니다. 그리고 단지 한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전체 가족에게서. 알렉산더, 오마르, 이사벨라. 당신들 모두 이제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마셨다, 축하했다. 밤이 깊어갔다. 별들이 나왔다.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신혼부부, 그들의 아들, 그들의 가족. 완전한, 행복한, 사랑받는.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모든 것이에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제 것이에요. 영원히. 그들은 키스했다.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 영원히. 결혼식 다음 날 그들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토스카나로. 오마르와 이사벨라와 함께. 가족 신혼여행. 그들은 포도밭 사이에 작은 빌라를 빌렸다. 평화로웠다. 아름다웠다. 완벽했다. 그들은 낮에는 탐험했다. 작은 마을들, 오래된 교회들, 포도원들. 오마르는 모든 것을 좋아했다. 색깔들, 소리들, 냄새들. 밤에는 함께 요리했다. 먹었다. 웃었다. 이야기했다.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오마르와 이사벨라가 잠든 후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발코니에 앉았다. 와인을 마시며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해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기다렸다. 저는 레일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할 거예요. 그녀는 오마르의 어머니예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빅토리아, 당신은 제 영혼의 짝이에요.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제 영원이에요.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레일라를 존중해요. 그녀의 기억을. 하지만 당신은 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것이에요. 영원히. 그들은 키스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눴다. 남편과 아내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것은 마법 같았다. 완벽했다. 영원했다. 다음 해들은 그 비행의 첫 시간에 단지 꿈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확고히 했다. 빅토리아는 유럽의 주요 신생아학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전 세계 병원에서 채택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존경받았다. 지식뿐만 아니라 각 아기와 가족을 대하는 인간성으로도. 알렉산더도 변모했다.
사업에만 전념했던 기업가에서 현존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약속들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췄다. 빅토리아를 동행한 모든 의학 학회에서 오마르의 장난감 가방을 들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나눠주는 것은 그였다. 가족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사벨라는 이제 헌신적인 할머니로 손자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빅토리아에게서 결코 낳지 못한 딸을 보았다. 오마르는 애정에 둘러싸여 자랐다.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해 존중과 애정으로 배웠다. 빅토리아는 결코 레일라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존재였다. 진실한 사랑을 제공했다. 레일라의 추억은 사진에서 살아있게 유지되었다. 이야기에서, 그녀의 기억을 보존하는 습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다른 아이들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을 이어준 초기 유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항상 그 비행기에서의 나를 새로운 삶의 영점으로 기억했다. 아침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시작되었다. 밤은 약속을 교환했던 정원에서의 대화로 끝났다. 그런 순간 중 하나에서 오마르가 노는 것을 지켜보며 알렉산더가 언급했다. 만약 당신이 우는 아기를 향해 팔을 뻗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건 단지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그 단순한 몸짓이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될 모든 사람들의. 오마르는 이제 10살이었다. 총명한 소년, 호기심 많은, 애정 어린. 그는 세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아랍어, 이탈리아어, 영어. 학교를 좋아했다. 과학을, 역사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을 사랑했다. 그는 자주 물었다.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알렉산더와 빅토리아는 항상 정직하게 대답했다. 사랑으로, 존중으로. 엄마 레일라는 아름다웠어. 알렉산더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했어. 그녀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운이 좋아. 빅토리아 엄마가 있어서 그녀는 너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해.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어요. 하늘에 1명, 그리고 여기 1명.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그 말들이 빅토리아의 가슴을 녹였다. 그녀는 오마르를 안아주었다. 단단히, 사랑으로. 그녀는 그를 낳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키웠다. 사랑했다. 보호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알렉산더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족을, 그의 세상을, 그의 모든 것을. 그는 감사했다. 매일, 매 순간. 그 비행기에서 빅토리아가 나타난 것에 대해. 밤에 그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가까이 안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달콤하게. 그리고 잠이 들었다.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꿈을 꾸며 그들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삶을, 울음으로 시작된 삶을,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진실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5년이 지났다. 그들의 가족은 자랐다. 오마르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있었다. 소피아 2살,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마테오 6달. 집은 웃음과 사랑과 혼돈으로 가득 찼다. 아름다운 혼돈. 빅토리아는 계속 일했다. 하지만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알렉산더는 이해했다. 지원했다. 그도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마르는 이제 6살이었다. 학교에 다녔다. 친구들이 있었다. 꿈들이 있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빅토리아처럼 아기들을 돌보고 싶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웠다. 그가 된 소년을. 어느 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후 오마르가 물었다. 아빠, 당신과 빅토리아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미소 지으며. 비행기에서야. 네가 울고 있었어. 그리고 빅토리아 엄마가 너를 도와줬어.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어. 오마르는 생각했다. 그럼 제가 울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빅토리아는 웃었다. 어쩌면. 하지만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어. 어떻게든.
어디선가. 오마르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제가 울어서 기뻐요. 그들은 모두 웃었다. 이사벨라도, 소피아도, 심지어 작은 마테오도. 그리고 그 순간, 그 완벽한 순간에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축복받았다는 것을, 사랑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는 것을. 영원히. 시간은 계속 흘렀다. 오마르는 이제 호기심 많고 에너지 넘치는 소년이었다. 세계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애정 어린 지적 참고 자료들에 둘러싸여 자랐다. 책을 사랑했다. 과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빅토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생물학적 어머니 레일라가 자신의 역사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결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빅토리아는 그를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사랑했다. 그의 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그녀였다. 학업 성취에 기뻐하는 사람도, 차이를 존중하고 돌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사람도. 알렉산더는 한편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여행에는 온 가족이 함께했다. 의학학회는 여가 시간과 섞였다. 사업은 자녀들의 삶의 존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매 생일마다, 매 크리스마스마다 그들은 레일라를 애정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이끈 빛으로 기념되었다. 이사벨라는 이제 나이 들었지만 집을 웃음과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다. 자신이 모으는 것을 도운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결혼기념일 중 하나에서 알렉산더는 빅토리아를 위해 놀라움을 준비했다. 첫 키스의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 표지판과 함께 여기서 우리 가족이 태어났다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울었다. 오마르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래에서 그를 껴안으며 밤에 빌라의 아늑한 침묵 속에서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어요라고 알렉산더가 속삭였다.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때때로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준비된 마음에 응답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경우 모든 것은 울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듣기로 결정한 마음으로. 오마르는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뛰어 돌아왔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새로운 발견들. 그는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빅토리아와 알렉산더는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그의 호기심을 키웠다. 그의 꿈을 지원했다. 어느 날 오후 오마르는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오래된 것, 먼지가 쌓인. 그는 그것을 열었다. 사진들을 보았다. 레일라의 사진들. 그녀는 아름다웠다. 미소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오마르는 빅토리아를 찾았다. 앨범을 보여주었다. 이게 레일라 엄마예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앉았다. 사진들을 함께 보았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마르가 말했다.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그랬어. 안팎으로. 그리고 그녀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했어. 오마르는 한 사진을 만졌다. 레일라가 임신한 사진. 배를 만지며 사랑으로 가득한 미소로. 그녀는 나에 대해 행복해 보여요. 빅토리아는 목이 메었다. 그랬어. 너는 그녀의 기쁨이었어. 그녀의 모든 것이었어. 오마르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도 제 엄마예요. 그렇죠? 빅토리아는 그를 안아주었다. 단단히. 네, 나는 당신의 엄마예요. 그리고 항상 그럴 거예요. 레일라 엄마가 당신을 주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키웠어. 우리 둘 다 당신을 사랑해.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둘 다 진실하게. 오마르는 미소 지었다. 저는 운이 좋네요. 두 명의 엄마